쉽고 구체적인 울산 먹거리 이야기의 세 번째 순서를 맡은 UBC 울산 방송의 조민조 PD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착한 먹거리보다는 거기에 더 부차적으로 소비 방식을 위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사실 이게 먹거리, 착한 먹거리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착한 소비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환경을 지키는 착한 먹거리 소비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필환경 시대 지구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이제 정규 방송으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울산 시민들을 만나왔는데요. 필환경 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뭐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단어이긴 한데, 필환경 시대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필환경은 이게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는 것 같고 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친환경은 이제 실천하면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실천을 해보자라고 했다면 필환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는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을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도 잘 들어오고 깨끗한 물도 늘 마실 수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펑펑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반드시 환경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출처는 그린피스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방콕의 이제 운하의 사진이에요. 온갖 쓰레기들이 이제 물길을 따라서 다 떠내려와가지고 그 운하를 거의 뭐 막고 있다시피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대만의 이제 해변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만 해변이지 우리나라 해변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제 포항에 이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째 쭉 주워오고 계시는데 이제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해변에 포항 해변에 일본에서 온 쓰레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쓰레기, 또 북한에서 온 쓰레기가 떠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 나라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느냐? 페트병이 있으면 페트병 라벨이 일본어로 되어 있고, 또 플라스틱이 이제 중국어 써져 있는 칫솔이 떠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북한 말로 써져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계속 떠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해안은 그나마 좀 나은데 사실 KBS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방송들을 보면은 중국 쪽에 접해 있는 서해안은 그 상상이 정말 초월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해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생산된 어떤 플라스틱 아니면 쓰레기들은 어느 나라에나 다 갈 수 있다는 것,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마닐라 베이의 어떤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시대의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2018년 뭐 19년 사이에 있었던 쓰레기 대란이 있거든요. 그때 워낙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뉴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보고 계시겠습니다.
비닐과 스티로폼 쓰레기들을 수거해가지 않아서 대표적인 재활용 품목인 페트병까지 가져가지 않겠다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비닐 쓰레기를 걷어가지 않는 아파트가 수지가 맞지 않아 여전히 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가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이 쓰레기 대란 이제 아파트에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스티로폼을 안 들고 간다. 그다음 비닐을 수거해 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소비하는 어떤 것들의 부산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포장재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해 가지 않는 순간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국어로 반송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어로 반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냈던 그런 쓰레기들을 이제 필리핀으로 몰래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수출을 했는데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쓰레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쨌든 이런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요. 이 쓰레기 대란과 먹거리 이게 되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배우 유준열 씨의 인스타그램인데요. 배우 유준열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좀 의미심장한 것이 그냥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심장한 것이 보면 여기 밑에 써 있죠. 너를 산 적은 없었는데 하고 태그로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먹을 거를 샀는데 그 외에 다른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꼬집어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봤던 통계인데요. 플라스틱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많은 것들. 근데 10년, 20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이하의 포장용 플라스틱이 36%,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한번 앞에 그 유준열 씨의 그 인스타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평소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오늘도 페트병을 들고 아마 이렇게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샀을 때 마트에서 이렇게 비닐 같은 걸 뜯은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유 같은 거를 먹고 싶은데 옛날에 그냥 우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찢어서 이렇게 마셨죠. 근데 요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그 빨대가 나와요. 빨대를 해서 그 빨대를 꽂아서 마시게 되어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굳이 빨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잠시의 편리함. 그게 이제 이 플라스틱 평균 수명이라고 써 있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어떤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하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포장용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여기서 이제 다들 뭔가 먹기 위해서는 마트를 가실 테니까 혹은 시장을 가실 테니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갔을 때 뭔가를 살 때 포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담지? 파도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플라스틱이 이게 두부의 특성상 이 용기에 담아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사실 요거 하나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 비닐을 또 한 번 해서 또 하나만 사도 되는데 두 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 버리잖아. 이런 경우에는. 양을 또 조절을 못 하잖아. 우리 마음대로 해놓은 거라서. 이것도 해놓은 거라서 조절이 안 되고.
장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램에 팔거나 이렇게 굳이 플라스틱에 안 담아도 될 것 같거든요. 아, 두 분은 요거 비닐. 아니, 상추는 종이에 싸갈 거라서. 이거 하나인데. 너무 아까워.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놨어.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요 위에다가 올려. 얘는 상추보다 가만히. 색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와, 우리가 얼마 무시하네. 이거 얼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의외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포장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이거 버릴 거 많네라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문제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뭔가를 사고 나서 이 플라스틱 포장이 굳이 필요할까? 비닐 포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그런 시민 운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샀던 어떤 물품들을 알맹이만 들고 가고 그 불필요한 포장들은 마트에 그냥 버리고 오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의 그분들처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시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어떤 먹거리를 사고 이게 아무리 친환경 먹거리라고 해도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에 쌓여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먹거리를 샀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친환경 먹거리를 먹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조금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한번 내가 도대체 나의 어떤 조그만 행동이 다른 생명체에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이제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알바트로스라는 새거든요. 이 새가 그 태평양 한가운데의 미드웨이 섬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렇게 섬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는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 있죠. 도대체 이 플라스틱을 어디서 먹었을까? 영상 보시면 좀 나오거든요. 잠시만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알바트로스 반이 시작되는 데네요. 거의 명상에 가까운 소리가 막 나네요. 전혀 1도 조작이 없는, 전혀 손 안 1도 돼? 조작 없는. 네.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니 어떻게 새가 이렇게 큰 플라스틱을 먹어 이러는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알바트로스는 세상에서 굉장히 큰 새 중에 하나예요. 날개 피면 4m 정도 돼요. 4m. 그러니까 새 자체가 굉장히 커요. Albatrosses can't know what plastic is. Their instinct is to trust what the ocean provides, as they and their ancestors have done for millions of years. 애기들은 엄마나 아빠가 바다에서 물어다 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엄마 입에서 애기 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 상태가 돼서 물고기랑 플랑크톤이랑 플라스틱이랑 다 섞여서 쭉 내려가요. 그럼 아기 새는 모르고 받아 먹죠. 그리고 자라요. 그 안에 양분도 있기 때문에 자라긴 자라요. 이게 다 죽처럼 되네요.
근데 플라스틱 먹은 애들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못 날고. 어떤 애는 알지만 많은 애들이 이렇게 그냥 저 상태로 죽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차차차차 이제 말하자면 살도 없어지고 겨우 뼈하고 깃털만 조금 남은 상태로 다 이제 부식되잖아요. 네. 그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저렇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를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슬프다, 아니면은 뭐 불쌍하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조금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그리고 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크리스 조던이라는 작가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그냥 슬프다, 불쌍하다에서는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지, 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크리스 조던 이 작가의 그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를 보면 풀 영상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거기 보면 이 새가 굉장히 귀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그 새끼 새를 굉장히 아껴주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새도 사람과 똑같이 누군가에게, 이제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라는 존재라는 거, 인간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근데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바트로스는 자기 새끼에게 이게 플라스틱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 새끼 새가 먹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먹입니다. 왜냐면 바다에서 늘 건지는 것은 그냥 뭐 물고기 같이 어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먹지 못하고 소화되지 못하는 것이 바다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그건 더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그러면 우리하고 알바트로스의 차이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뭐 친환경 먹거리를 먹여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니면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섭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필요한 포장들 그리고 포장재들, 이런 것들이 소각되지 않는 이상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어딘가를 떠돌아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든 땅이든.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마시는 페트병 생수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이게 해가 되는지 모르고 먹였지만, 우리는 이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착한 소비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는 알맹이만 착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착한 어떤 먹거리라 함은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 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까지 인식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 소비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너무 나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아마 근데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모르고 먹였지만 우리는 안다면 조금은 그 소비 방식을 더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이제 독일 출장을 갔었을 때 그냥 뒤에서 이렇게 파파라치처럼 찍은 거예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어떤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다니고 가시는데 가방이 있죠. 가방 안에 그냥 채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안에 비닐봉지 없이 그냥 채소째로 가방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장면이지? 라고 했는데, 이 근처가 이제 독일의 전통시장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의 전통시장의 어떤 소비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게 사람 많네. Ob sie auch gut schmecken. Geht schon, ja? Also gut. 새콤하게 달콤하네요. Genau. Willst du eine Schachtel mitnehmen, oder? Und wir haben die dann in solche Papierkartons abgefüllt. Aus Papier. Elastische Netz. Und das kann man so drüber machen. Und dann hält es, kann man das so und dann ist das 오, verpackt, gell?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냥 구미. 실이네요, 실. 오. 여기 아까 그 다양한 물건들을 팔던데 신문지에 싸서 포장을 해 주시더라고요. Nur Bio-Gemüse wollen, wenn man selber unökologisch sich verhalten tut. Freiburg gibt es die Badische Zeitung. Die Zeitung wird hier gedruckt und die Leute lesen die. Und das hat man schon vor 100 Jahren genommen als Verpackungsmaterial, Verpackungsmittel. 이런 식으로. Der Sportteil ist sehr, sehr gut. Den kann man zu Hause, hat man hier schön Farbe am Salat, kann das rein und gibt es dann so mit am Kunde. Sag. Bitte schön. 아, 토마토 색깔 좋네. Back here. Also ich habe ein paar Kräuter gekauft, Schnittlauch und Koriander und noch Salat. Und hier habe ich ganz viel Spinat gekauft und ein Kohlrabi. Ich habe extra einen großen Rucksack dabei, dann kann ich da nachher alles einfach direkt reinmachen. Und ich habe mich einfach dazu entschlossen, es gibt so viel Plastik auf der Erde und so viel Plastik im Meer, dass ich einfach kein Plastik mehr benutzen möchte, gerne. Und das halt versuche, so gut wie möglich umzusetzen. Danke. Bitte schön. 네, 정말 좀 너무 당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신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풍경이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에코백을 씁니다, 우린 장바구니를 씁니다라고 해도 막상 가서 마늘 샀을 때 검은 봉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담아오고, 뭐 과일을 사도 뭐 과일을 흰 봉지 안에 뭐 사과 몇 개를 담아서 그걸 또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에코백을 쓰고 장바구니를 쓴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속 비닐을 쓰는데, 근데 굳이 사과를 살 때 그 비닐을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독일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보셨겠지만 그냥 뭐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것들 그냥 바구니 안에 그냥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비닐을 하나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상인분이 우리는 비닐을 쓰지 않는다. 대신에 종이 봉투 같은 걸 이제 쓰는데 비닐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해서 이 과일들을 파는데
그 방식이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이게 과연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소비 방식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독일에서는 조금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냥 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어야 깨끗하고 뭐 좀 더 위생적이고 이제 그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줄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한 것이 바로 농담장터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6월쯤에 이제 했었고요. 근데 그 배경은 처음엔 이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다 문을 닫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교를 했죠. 근데 우리 울산의 친환경 먹거리 그 자재들의 대부분이 그 학생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나가면 너무 비싸서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고 대신에 값을 좀 좋게 쳐줘서 이제 울산에 어쨌든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 좀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약간 윈윈하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지금 판로가 막혀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 남아있는 지금 수확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 저희 프로그램과 어떤 친환경 농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바로 농담장터입니다. 여기 위에 착해가지고는 아실 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그 가게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착해가지고와 친환경 농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분들을 이게 모든 그 재료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한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뭐 오이도 있고요, 감자 있고, 뭐 양파, 토마토, 그다음에 애호박을 이제 기르시는 이 농민분들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직거래로 아예 이렇게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앞에 그 독일의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도 비닐을 쓰지 않는다, 일체. 대신에 뭔가 그냥 뭐 담아갈 통을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가시든 우리는 비닐을 드리지 않으니까 알아서 한번 소비를 해보시라 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이것도 가능하구나라고 분명히 느끼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이 굉장히 좀 덥기도 했었는데 방송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터 현장을 한번 잠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보세요. 용기에 저 담아가는 모습. 네. 장바구니를 다 들고 오시잖아요. 네. 이런 뭐 착해가지고 왜 놀랍지도 않은 풍경. 진짜 매력 만점의 소비자들이 대거 찾아오시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많이 사는 이런데 좋잖아요, 플라스틱 없고.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또 사러 왔어요. 네, 호박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양파 하나, 감자 하나 이렇게 샀어요. 저희도 식구가 3식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면 사실은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마트 가면 항상 이렇게 제가 원하는 개수가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양파 같은 것도 하나를 고르기가 조금 그래서 여러 개 봉지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농담장터 현장을 보시고 오셨는데요. 오이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거 싸오실 때 뭐 이렇게 통에다 담아 가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보편화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불필요한 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현실, 그리고 사용되는 현실이 좀 문제다. 그리고 뭐 6개월도 쓰지 않는 플라스틱이 뭐 전체 플라스틱의 36%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행사들 아니면 의미를 가진 뭐 어떤 액션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이런 행사를 한다 하면은 저거는 환경을 실천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겠지. 나 혼자 갔을 때는 뻘쭘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는 이제 이런 농담장터 같은 것들을 기획하면서 일단 한 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위로를 해준다. 혹은 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어떤 연대를 조금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움직임들이 모이면은 실제로 문화를 바꿔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불필요한 비닐을 쓰지 않고 그렇게 장을 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딱 보이시면 날짜를 딱 보셨다가 한 번쯤은 한번 가보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농담장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을 늘 드립니다. 우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 뭐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리사이클링은 이제 우리가 뭐 썼던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은 우리가 썼던 것, 유리병 같은 거를 좀 더 이게 공예나 아트 이런 거를 접목해가지고 좀 더 고부가가치의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의 것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버린 것을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미의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근데 새롭게 지금 대두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제품을 사용하기 전부터 폐기물을 사전에 줄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고 나서 뭔가를 재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만들 필요가 없도록 소비를 하자라는 움직임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프리사이클링이라는 겁니다. 프리사이클링 하면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 영어 수업 들었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사전에 미리 이런 식으로 우리 뭐 프리페어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리벤트 다 어떤 미리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리사이클링이라는 이 용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필환경 시대처럼 프리사이클링도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될 텐데 지금은 아직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프리사이클링, 뭔가를 살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생산하지 않도록 하자, 쓰지 않도록 하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불가능할까라는 뭐 물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환경부에서 녹색 특화 매장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왔어요. 그전에는 녹색 매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전에는 그런 어떤 무농약, 유기농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들여놓는 매장을 녹색 매장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좀 더 이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그 환경부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난해부터 이제 환경부가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고, 물론 그 친환경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소비 방식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속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살 때 비닐 없는 포장재 없는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비 방식을 장려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녹색 특화 매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범 매장으로 2군데가 서울에 있었고요. 이제 계속 크게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도 언젠가는 진짜 녹색 특화 매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저변이 넓혀지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녹색 특화 매장의 현장이 좀 어떤 모습인지 그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담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다르다. 하자마자 딱 저게 입구에 눈에 딱 띄더라고요. 모든 마트의 풍경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포장이 아예 안 돼서 그야말로 알맹이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을 해놨네. 이거는 채소 과일 재사용 백이라고. 아, 요거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배치를 해놨네요. 이거 사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제가 먹을 수 우리 있을 만큼만. 카라 향의 감귤 저희가 예, 키위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키위 요거 좋아하니까 5개만 삽시다. 오, 이 좋다. 우리가 그릭 골드 키위 갖고 428g에 6,420원. 6,420원어치의 골드 키위를 구입한 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동이 오는 그런 매장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이런 채소들 지금 이렇게 흙 묻은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독으로 비치해 두기는 하는데 예. 아우, 잡을 때. 어떻게 이게, 손 깨끗한데 이거를 포장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맞아요. 이런 게 아마 이런 도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마 담을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사 갖고 가실 땐 보람을 느끼시지 않나. 아, 맞습니다. 네. 나 오늘 착한 소비 했어요. 혹시 그렇게 보람을 표한 고객분들도 있으세요? 잘하셨다고 말하는, 그럼요. 칭찬하시는 네. 분들. 네. 뭐 낯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사가게 돼서 일단 좋다. 네네. 좋은 일 한다. 아하하. 저희 유통사가 처음으로 좀 도입을 해서 이런 세제를 리필해 갈 수 있다라는 방식을 좀 알려야겠다 해서 우리 통 있죠? 세제.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플라스틱에 일부러 담겨 있는 거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와서 용기를 가져가서 여기 이제 필요한 안에 만큼만. 내용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0점 만들고 0점 되었어요. 요거를 저는 이거. 섬유 유연제. 집에 함유. 사실 1년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행동일 건데 예. 지금 왠지 되게 익숙하게 다들 그걸 사고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한 5년, 10년 뒤면 이게 일반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야만 하고요. 아유, 고객님 착한 소비하셨습니다. 지금 반찬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사갈 수 있도록 용기 가지고 오시면 네. 이 가격에서 5% 할인해 드리거든요. 요즘은 곧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는 분 꽤 되세요. 아, 시금치 좋습니다. 취나물. 진짜 딱 먹을 수 그쵸. 있는 양만큼만. 만약에 2명이 먹는다면 딱 먹을 수 있는 양만 살 수 있도록 부담을 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좀 더.
그 농담장터에서도 그렇고 녹색 특화 매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포장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무게를 달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좀 발생시키지 않는 소비 방식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한 포장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마지막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이제 원주민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어떤 나무가 베어지고 또 마지막 물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강물이 좀 더럽혀진 뒤에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사람은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 친환경 먹거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자본의 어떤 그건데,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싸다 아니면은 비닐봉지 하나에 20원 하니까 쓸 수 있지 편하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그 소비 방식을 한 번은 정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나무고 물고기고 물이죠. 그리고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먹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비 방법도 착해야 한다. 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울산 먹거리 이야기 세 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